오늘은 OKX 거래소 가입 방법과 입출금 그리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 댓글창 및 더보기란에 수수료 할인 50% 단독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반드시 해당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수료 할인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회원가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입할 핸드폰 혹은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이메일 혹은 핸드폰 번호에 인증번호 숫자 6자리가 올 겁니다. 그 숫자 6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국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박스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플을 설치하시고 어플로 가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플에 접속하신 후에 사인업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면은 밑에 이제 검은 글씨 사인업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인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웹 브라우저처럼 똑같이 폰, 이메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동일하게 수수료 50% 할인 링크를 받으시려면 이 밑에 코드에 69880329 이 부분을 넣으셔야지 수수료 50% 할인 혜택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어플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럼 웹 브라우저로 넘어와서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밀번호 생성하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비밀번호 입력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입력하시는 칸에 신중하게 오타 없으시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가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웹브라우저 화면에 Verify Now라고 이제 신원 인증을 하라고 나올 텐데요.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맨 밑에 다운로드 화면이 나올 건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고 구글 스토어에 OKX 거래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에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사인업 로그인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계정에 뭐 핸드폰 번호로 만드신 분들은 핸드폰 번호, 이메일로 만드신 분들은 이메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퍼즐을 빈칸에 끌어와서 맞추시면 되시고요. 로그인이 되시면은 Enable Passkey라고 해서 안내창이 나올 건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 Verify Now라고 해서 KYC 인증을 하라고 자꾸 안내창이 뜰 겁니다. 이 버튼을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설정 박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 박스를 눌러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디 밑에 unverified라고 빨간색 글씨도 뜨고요. 그 바로 밑에 get verified라고 해서 신원 인증을 하라고 안내창이 뜰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거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아이디 옆에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왔고, 그러면 identity verification이라고 해서 이 밑에 검은색 글씨 verify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KYC 인증은 뭐냐면은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러 때문에 해외 거래소랑 입출금을 하려고 하면 해외 거래소에서 이 KYC 인증, 본인 인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와 연동이 돼야지만 100만 원 이상의 단위를 편하게 입출금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KYC 인증을 하지 않게 되면은 100만 원 미만의 거래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KYC 인증을 하지 않아도 국내 거래소랑 100만 원 미만은 쉽게 왔다 갔다 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조건으로 해외 거래소들도 KYC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국가가 선택이 되면은 밑에 ID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 내셔널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패스포트 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OKX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운전면허증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준비를 해주시고 I'm ready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은 운전면허증의 앞면을 찍으라고 사각형 테두리가 보일 겁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운전면허증을 갖다 댑니다. 그럼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인식이 완료되면은 Back Side of the ID라고 해서 뒷면을 똑같이 촬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얼굴 정면 사진, 셀피를 찍으라고 하는데요. 이때 뭐 마스크나 안경, 그 다음에 빛이 너무 심한 것만 피해주면 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생길 텐데요. 그곳에 얼굴 정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갖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이제 셀피까지 진행되면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코리안 네임은 한글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first name in English 같은 경우에는 영문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last name in English 같은 경우에는 성을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국내 업비트 혹은 빗썸에 등록된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KYC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 영문 이름은 거래소에 등록된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는 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밑에는 이제 뭐
아이디 넘버는 운전면허증 선택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증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데이트 오브 벌스 요거는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력을 완료하게 되면은 주소 입력 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에 영문 주소 검색을 합니다. 그럼 본인의 영문 주소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무슨 로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스트릿 어드레스 부분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주소가 영문 버전으로 밑에 보일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주소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 전주시 8달로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자신의 도로명의 숫자를 먼저 입력한 이후에 이 컴마 버튼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무슨 로 도로명을 검색을 했을 때 밑에 뭐 8달로 완산구 전주시 이렇게 자신의 도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산구 전주시 뭐 전라북도 사우스코리아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우편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티 부분에는 뭐 전주시, 그 다음에 밑에는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다 진행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덴티 베리피케이션 밑에 베리파이드라고 성공적으로 되셨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KYC 인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랑 원활하게 입출금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원활한 입출금을 위해서 보안 인증 수단 2가지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필 오른쪽에 시큐리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시큐리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Two-Factor Authentication이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된 거는 Not Link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다 Enable이 나오도록 등록을 해주시고요. Authenticator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OTP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Authenticator를 다운로드한 이후에 Not Linked를 누르게 되면은 등록하는 설정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설정키를 구글 OTP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구글 OTP 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바이낸스 가입 방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OKX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리플이나 트론을 사서 이제 전송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업비트에서 리플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입출금 하실 때 중요한 거는 트론은 이제 좀 금액이 적을 때 좋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좀 많이 옮길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호가창이 트론 좀 많이 얇고 리플은 좀 두텁기 때문에 리플을 이용해서 금액이 크다면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리플을 업비트에서 구매를 해주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 이제 입출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래서 이제 출금할 수량을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 밑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트워크는 리플로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지갑 종류, 받는 사람 주소, 데스티네이션 태그라고 나올 텐데요. 지갑 종류는 OKX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받는 사람 주소랑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우리가 OKX에 들어가서 OKX에 있는 리플에 자기 자신의 리플 주소를 갖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OKX 들어와서 하단에 보면은 Asset이라는 버튼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럼 여기 가운데 이제 보면은 Deposit, Withdraw, 뭐 트랜스퍼 이렇게 좀 보일 겁니다. 디파짓은 이제 입금이라는 뜻이고요. 위드드로우는 이제 출금이라는 뜻이에요.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딩 어카운트랑 이제 트레이딩 어카운트 OKX는 2가지가 있는데 펀딩 어카운트는 그냥 예수금만 갖고 있는 지갑이라고 보면 되고 트레이딩 어카운트는 거기다가 이제 돈을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그냥 거래하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는 입금을 하기 위해서 이 디파짓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첫 번째 디파짓 크립토 버튼 눌러주고요. 위 화면이 보일 텐데 여기서 XRP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XRP가 이렇게 보이면은 눌러주고요. 네트워크 아까 업비트에서 리플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리플을 선택을 해줍니다. 항상 입출금 시에는 같은 네트워크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들어오게 되면은 QR코드 밑에 디파짓 어드레스라고 해서 내 리플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태그란에 보면은 숫자가 이제 밑에 보이실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 이제 복사를 하는 버튼인데요. 주소랑 태그를 복사를 해서 업비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랑 태그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의 버튼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이 에셋 부분에 여기 USDT 말고 XRP라고 이제 생기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서 USDT라는 코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USDT는 뭐냐면은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돈 원화로 이제 코인을 사고 팔고 하지만 OKX나 뭐 바이비트, 비트겟 이런 해외 거래소들은 코인을 사고 팔고 할
때 이 USDT 테더 코인을 사용을 하는데, 이 USDT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1테더당 1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1달러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것 또한 역시 테더 시세가 또 따로 있어요. 환율 시세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 좀 더해서 환율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세에 따라서 가격 변동합니다. 그래서 요 테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리플을 매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OKX 여기 홈 버튼을 눌러주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XRP를 검색을 해줄 겁니다. XRP 검색을 하면은 맨 위에 XRP USDT라고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USDT로 된 페어로 된 코인을 우리가 거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아래 트레이드 버튼 눌러줍니다. 네, 요거는 그냥 뭐 스팟 눌러도 되고 뭐 스팟 앤 데리베이트 요거 눌러도 돼요. 데리베이티브는 이제 선물이란 뜻이에요. 네, 요거는 뭐 설정을 하겠냐라는 건데 그냥 뭐 캔슬 해주면 됩니다. 이 가운데 트레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내가 지금 스팟 현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퓨처스 선물에서 이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항상 현물과 선물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리플 매수 매도를 하는 창이 보일 텐데요, 맨 위에 보면은 바이 셀 보일 겁니다. 바이는 리플을 사는 거고요, 셀은 리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플을 팔기 때문에 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은 리밋 오더라고 나와 있어요. 이 리밋 오더는 뭐냐면 지정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지정해서 사는 기능이고, 이 리밋 오더를 눌러 보면은 밑에 마켓 오더라고 보일 겁니다. 그건 이제 시장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바로 체결되는 시장가인데, 일단은 리플을 넘어오고 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마켓 오더로 설정을 해서 바로 그냥 시장가에 팔리게끔 하는 게 좀 좋고요.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그냥 뭐 위에 걸어두시거나 아니면 밑으로 설정을 해서 리밋 오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어마운트는 이제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 슬래시 바로 이제 쭉 당기면 100%까지 당기면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을 다 파는 거고요. 뭐 절반만 팔래 하시면은 뭐 50%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밑에 이제 셀 XRP라는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컨펌이라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컨펌을 눌러주면 되는데, 만약에 리밋 오더로 해서 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오더에 여기에 이제 체결이 안 된 주문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주문을 취소를 해서 다시 마켓 오더로 해서 바로 주문이 체결되게끔 하시면 되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주문 넣고 나서 여기 밑에 안 뜨면은 여기 에셋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바로 체결이 된 걸 확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업비트에서 코인을 전송을 해서 OKX에 도달을 했는데 코인을 팔려고 보니까는 뭐 팔 수량이 없다, 코인은 보이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코인이 펀딩 어카운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코인을 팔 때는 이 트레이딩 어카운트에 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 화면에서 펀딩에 있는 거를 트레이딩으로 넘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어마운트의 맥스를 눌러주시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럼 OKX에서 이제 출금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입금의 반대 순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리플을 판 것처럼 다시 리플을 사서 업비트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을 사주고요, 그 다음에 맨 여기 에셋에 다시 들어와서 두 번째 보시면은 위드드로우가 이제 출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드드로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위드드로우 크립토 이거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보면은 XRP가 뜨죠. 이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는 다시 업비트로 돌아와서 아래에 입출금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리플을 선택을 해줍니다. 아까는 우리가 출금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업비트에 입금을 해야 되니까 이 입금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 입금 주소랑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오죠. 둘 다 이제 복사를 해서 OKX 출금 주소에다가 그대로 또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위에 이제 출금 주소를 붙여넣고요, 밑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리플, 그 다음에 위드드로우 내가 보낼 만큼 수량을 넣으면 되고, 자, 여기 위에 이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 리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태그도 마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수량은 보내실 만큼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건데, 이거는 거래소를 어디로 보낼 거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비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위드드로우 컨퍼메이션이라고 나올 텐데, 이게 만약에 지금 어센시에이터 앱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를 먼저 등록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풀 다운 받으신 다음에 OKX 거를 등록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거기서 계속 숫자 6자리 인증 코드가 돌 겁니다. 그걸 넣어 주시면 되고, 똑같이 뭐 이메일 베리피케이션은 오른쪽에 샌드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인증 코드 6자리가 오니까 요거 눌러 주셔서 다 넣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OKX 입출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밑에 에셋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 예수금이 여기 트레이딩에
펀딩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펀딩에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트랜스퍼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from funding에서 to trading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수령 누른 다음에 밑에 confirm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이 보이는 트레이드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컨버트, 스팟, 그 다음에 뭐 퓨처스 이렇게 좀 보이실 건데 퓨처스가 선물입니다.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주문창이 보이실 텐데 여기 맨 위쪽에 보시면은 CTC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종목명이랑 이제 선물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여기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선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코인의 선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코인을 검색을 해주고요. 이렇게 BTC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스팟 트레이딩은 현물이니까 여기 부분을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 내리면 BTC USDT 옆에 PRP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물을 거래를 할 때에는 피처스 확인하시고 옆에 PRP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은 맨 위에 이제 BTC 여기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펀딩 레이트라고 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자거든요. 우리가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은 하루에 3번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자를 낼 수도 있어요. 이 숫자가 만약에 플러스 뭐 0.037이다 이러면은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0.037만큼 이자를 내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0.037만큼 이제 이자를 받는 구조예요. 여기에 이제 양수면은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한테 준다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음수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롱 포지션한테 이제 이자를 주는 형식인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수일 때는 숏 포지션이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음수일 때는 롱 포지션이 이자를 받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이 1시, 9시, 5시 이렇게 딱 3번 펀비가 들어오는데 그 펀비 들어오는 시간에 포지션이 있어야지 이거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BTC 아래에 보면은 요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보이실 겁니다. 요걸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크로스랑 아이솔레이트 두 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크로스는 교차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거든요. 이 교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총 예수금 안에서 리스크를 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솔레이트 격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비중의 10%만 주문을 들어갔어요. 100만원 중에 10만원만 들어갔는데 그 포지션이 딱 10만원 내에서만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뭐 내가 들어간 것만 이제 손실이 나니까. 근데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실 건데 크로스 쉽게 말씀드리면은 100만원 중에 내가 10만원 10% 정도만 이제 주문을 들어갔어요. 크로스로. 그 주문이 원래 마이너스 100%가 되면은 10만원이 청산되면서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 게 아이솔레이티드고요.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중을 10%만 크로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아직 90만원의 예수금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00%, 300%, 마이너스 20만원, 30만원 날 때까지도 이 포지션을 살릴 수가 있는 게 크로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크로스는 언제 쓰냐면은 뭐 스윙이라든지 포지션을 좀 길게 끌고 갈 때 쓰고요.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짧은 단타 형식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솔레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고요. 자, 그 아이솔레이트 오른쪽에 보면은 10X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활용이 좀 가능한데 그래서 배율을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배부터 많게는 100배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개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예수금의 몇 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나타낸 게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1억치만큼 사고팔고를 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만큼 퍼센테이지도 내 배율만큼 빠르게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여기 배율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저는 3배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밑에 보면은 리밋 오더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리밋 오더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리밋 오더랑 마켓 오더 그 다음에 TPSL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3개고 그 중에 우리는 리밋 오더랑 마켓 오더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 이 리밋 오더는 지정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팔고 할 때 업비트나 빗썸 보면은 뭐 지정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켓 오더는 시장가 기능이거든요. 시장가는 주문 넣자마자 이제 바로 체결이 되는 거고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내가 지정을 해서 주문을 넣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TP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라는 건데 이거는 주문을 넣고 나서 설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문 넣고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BBO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기 호가창에 중간에 이제 공백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 공백 그러니까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스프레드 안에서 적절한 가격에 알아서 이제 주문을 넣어주는 약간 시장가와 지정가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기능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들은 빠르게 시장가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마켓 오더 밑에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마 정도를 이제 들어갈 건지 수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슬래시 바를 이용을 해서 뭐 10%, 20%, 뭐 100% 이렇게 내 비중을 설정을 해서 주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뭐 리듀스 온리라고 있을 건데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선물을 진입을 할 때는 롱 포지션을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할 때 이제 숏 포지션 주문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문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밑에 포지션별로 주문을 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능은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원치의 롱을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잘못 눌러서 150만원을 숏을 눌러버려가지고 50만원치만 이제 또 숏 포지션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방지를 하고자 리듀스 온리를 누른 다음에 주문을 넣으면은 내가 가진 수량만큼만 포지션 정리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거는 뭐 체크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밑에 보면은 TPSL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인데 이것도 주문 넣을 때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포지션 진입하고 나서 밑에 포지션 칸에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바이 롱, 그 다음에 셀 숏 이렇게 있는데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롱 올라갈 것 같으면은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떨어질 것 같을 때 숏 포지션 셀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롱을 포지션은 올라가면 수익이고 숏 포지션은 떨어지면 수익인 구조예요. 바이 롱을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안내창이 뜨고요. 뭐 다시 안 볼 거면은 요 박스를 클릭하면 되고 이 밑에 컨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요 포지션스의 숫자가 하나 생기면서 이 밑에 포지션 칸이 하나 생겼죠. 이게 내가 지금 들어간 포지션이 발동이 된 겁니다. 주문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포지션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보면은 P&L USDT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익금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 P&L 퍼센트는 지금 내가 들어간 돈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수익인지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이즈는 내가 총 포지션을 들어간 규모예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10배에 100만원만 들어갔으면 1000만원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이 마진은 내가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10배를 썼으면은 1000만원 들어갔는데 내가 비중을 10배를 썼어요. 그러면은 마진은 1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리커데이션 프라이스라고 이건 청산가입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은 포지션이 강제 청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가는 잘 확인을 해주시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진입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TPSL 클로즈 버튼 요거 보이시죠?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PSL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Take Profit Change랑 Stop Loss Price Change 이렇게 좀 나와 있을 텐데 그 오른쪽에 Entire Position 좀 들어가면은 이거는 전체를 이제 체결을 시키는 건데 Take Profit은 자동 익절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오면은 자동 익절 되게끔. Stop Loss는 자동 손절 기능이거든요. OKX 같은 경우에는 이 Increase 여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 ROE 퍼센테이지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 퍼센테이지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는 직접 TP 트리거 그러니까 가격을 직접 설정을 해서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뭐 자동 익절가 원하는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컨펌을 누르면은 그 가격에 도달하면은 이 엔타이어 포지션은 전체가 전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주문 들어간 게 TPSL 주문 들어간 게 보이는데 뭐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모디파이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뭐 TPSL을 취소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캔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왼쪽 보면은 파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 칸은 똑같은데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밑에 어마운트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익절, 부분 손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가격대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어마운트를 조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꼭 둘 다 설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나는 익절가만 정해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거는 체크를 해제하면 되고 난 스탑로스 손절만 걸어놓고 싶다 하면은 스탑로스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위에 테이크 프로핏은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컨펌 버튼을 눌러주고 수량도 설정을 하고 컨펌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포지션 들어간 이름 오른쪽 보면은 이 약간 공유하기 버튼이 보이실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그 수익률 인증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저장을 해서 뭐 공유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포지션을 종료를 해볼 거예요. 이 포지션 종료는 이 밑에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클로즈 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 전부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포지션은 클로즈 버튼으로만 종료를 해주세요. 자, 누르게 되면은
보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정리도 뭐 리밋 오더로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켓 오더로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켓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뭐 다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절반만 정리를 할 건지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바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미리 걸어두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켓 오더 말고 리밋 오더를 설정을 한 다음에 내가 어디 가격에 오면은 좀 팔리게끔 그렇게 좀 걸어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리밋 오더로 설정하고 그냥 가격만 잘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어마운트 비중도 설정을 하시고 클로즈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요게 지정가로 주문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마켓 오더로 수량 100%에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이 사라지면은 정확하게 포지션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포지션 지금 진입부터 종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뭐 얼마 수익이고 얼마 손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에셋 오른쪽에 요 이모티콘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 포지션 히스토리에 내가 들어간 부분이 나오고 P&L은 몇 번, 뭐 수익금은 얼마인지 뭐 수익률은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OKX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처음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헷갈리시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업비트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 뭐 매도 기능, 그러니까는 숏 기능만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뭐 댓글로 뭐 모르시거나 뭐 애매하신 부분,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면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